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고 유럽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는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만 그나마 선방을 한 겁니다. 0.3%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었고요. S&P 500 지수는 0.8%, 특히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1.3%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자, 키워드는 인상과 지표 두 가지 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인상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만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올려왔던 영국도 이제 여왕의 장례식 이후에 다시 한번 일을 재게 시작했는데요. 50bp 인상했습니다. 연 2.25% 올렸고요. 스위스 역시 75bp 올리게 되면서 이제 유럽 역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노르웨이 역시 50bp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는 최소 50bp를 올리는 유럽의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75,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50bp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역시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금리는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3.71%, 그러니까 2011년 이후 최고치 기록했고요. 2년물 역시 10년물보다 더 먼저 강세에 좀 뛰고 있었는데요. 이 흐름이 꺾이질 않습니다. 4.1%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신호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였습니다. 8월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국의 앞으로에 대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수분기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게 만드는 그런 또 재료가 고용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6주 만에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대비해서 견조하게 나왔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때문에 8월 집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월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그림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밖에 미국 말고도 유럽에서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9월치가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시장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최악이었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전 섹터가 밀렸고, 이제 간밤에는 그나마 헬스케어하고 서비스 쪽이 선방을 했습니다. 평균 0.8% 하락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일 이런 하락세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위험을 좀 피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개별적인 호재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좀 약했었는데요. 어제 약했었던 소비자 서비스 쪽의 업종이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동차 쪽, 특히 테슬라 쪽에서의 악재가 나왔다는 점, 경기 소비재 섹터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반도체 안 좋았고요. 또 금융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제 이른바 놀자주들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약주, 그리고 정유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안 좋아서 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투자 이런 심리가 보여졌던 하루가 되겠고요. 이날 제조업체 쪽에서 가장 약했던 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기술 개선 속도가 좀 더뎌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더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더뎌지면 돈 버는 그런 속도 역시 더뎌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계사인 AMD는 더 내려갑니다. 6.6%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성장주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이죠. 애플이랑 아마존 빼고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반등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서 올라갔던 것은 이제 유럽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좀 시험에 돌입했다. 어떻게 참 잘 될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는 이런 좋은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고요. 이날 테슬라에서는 리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 밀린 건데요. 차량 안전 문제로 한 110만 대 수준,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테슬라 밀렸고요.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악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신형 SUV를 만들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심리 정도는 나와줬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큰 종목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한 2%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 특히 중소형 신용카드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매파 발언을 해서 금리 인상을 올리고 그럼 그게 요금 인상으로 가고 사용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담 요인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단순히 이제 이런 신용카드 하락만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후불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6.2%, 어퍼몰딩스 떨어졌고요. 디지털 은행 역시 5.8%, 소파이라는 종목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빛났던 것,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게 바로 제약주가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종목을 좀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올라갔습니다. 1.7% 올라갔고요. 또 개별적인 소식이 나온 게 일라이릴리입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 승인 얘기 나오면서 4.8% 급등을 했고요. 또 이 화이자 1.4% 올랐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배당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고 또 머크는 3.5% 올랐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에이즈와 관련된 연구가 재개가 됐고 또 약물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승리를 거둬내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띄었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당뇨병 그리고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제일 좋은 호재였던 게 바로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증권사 UBS에서 이 치료제는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했고 이 치료제 덕분에 연간 최고 250억 달러가 매출로 될 것이다라고 좋은 내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쪽에서는 FDA가 이 일라이릴리가 만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약물을 빠르게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석 기사로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특히 이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약물이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일라이릴리는 좋은 재료가 겹치면서 5.7% 시장의 이런 하락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제약바이오긴 한데 약간은 이제 뜨는 태양이 일라이릴리라면 지는 태양 노바백스가 되겠습니다. 13%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주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모멘텀 없이 기존의 이런 백신으로만 매출을 기대했던 회사들은 약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극단적으로 좀 내려버렸는데요. 132달러에서 27달러까지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매출 추정치를 가장 낮게 잡은 게 12억 5천만 달러인데 실제로 노바백스가 그것도 못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3% 급락했습니다. 거의 올해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요. 22달러 간신히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고요.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담 요인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았고요. 어느 나라 상관없이 1% 이상, 2%에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고강도 금리 인상 트렌드의 압박을 받으면서 독일 1.8, 그리고 프랑스 1.8, 그리고 영국이 1%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0.7% 올랐습니다. 이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중국에서 정책을 좀 냈었는데요. 부양 정책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수요가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0.6%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국제 구리 대신에 천연가스 갖고 왔습니다. 7.5% 너무 떨어져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 천연가스 재고량이 지난주에 77포인트 정도에서 103포인트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서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금값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침체 우려가 더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컸습니다. 0.3% 올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날 무려 20bp에 가까운,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단기물이 2년물이 먼저 갔고, 이제는 이런 매파 연준 때문에 좀 더 연준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침체가 아닌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급등했습니다. 3.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관련 쇼크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1.3%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리며 3일 연속의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18%를 돌파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7%를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주요국들도 줄줄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2.25%로 올린 것을 비롯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0.75%포인트, 노르웨이는 0.5% 인상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홍콩이 0.75%포인트, 대만이 0.125, 인도네시아가 0.5, 필리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P 500 지수는 헬스케어와 통신 관련주를 제외하고 이미 소비재, 금융, 사업, 소재, 기술 등 9개 업종이 하락했으며 특히 주택건설업체 KB홈이 다음 분기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5% 이상 급락하면서 동종업체들을 끌어내리며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리안스의 수석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연방준비제도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엘 에리언은 9월 FOMC 결과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금리가 더 오랜 기간 더 높게 더 빨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이제는 더 높은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모두 연준이 제때 반응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9월 FOMC 발표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는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해 미국과 글로벌 경제 둔화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정치인과 기업, 가구들이 연준을 문제 해결에 아닌 문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 3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중앙은행이 좀 더 일찍 움직여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데 따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2조 1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책임 연방 예산위원회 CRFB는 폭스 비즈니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미 3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약 2조 1천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은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훨씬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 이반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재정 정책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한해 연준을 도와줄 수 있다면서 정책 당국이 적자를 부풀리고 수요 압력만 약화시키는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입법과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또 이 제약 쪽 종목들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거기를 주도했던 게 바로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한 데따라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오늘 4.85% 상승해 310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는 일라이 릴리의 주식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335에서 22% 이상 높은 363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번 등급은 서마운트 1이라는 무작위 연구에서 주요 체중 감량제인 티르제 타파이드가 가능성을 보였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용을 승인받은 이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만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전 세계 비만 유병률은 1975년 이후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선 과체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시장 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32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약 4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글로벌의 9월 복합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51.4의 제조업 지표와 46의 서비스업 지표이며 투스데이 모닝 코프, 인메드 파마스리컬스, 제노시아 바이오사이언스, 레거시 하우징, 그리고 노스버드 팜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